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되는 학원의 공통점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파닉스 끝내주겠다. 그리고 뭐 무조건 100점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과대 포장의 약속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약속이 솔깃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떤 학원들은 뭐 100% 보장, 뭐 3개월 안에 파닉스 못 되면 환불, 90점 이상 안 나오면은 뭐 책임집니다 하는데 그게 가능한 말일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똑같은 걸 가지고 가르쳐도 누구는 100점을 맞고 누구는 80점, 70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마다 소화하는 양도 다르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하게 약속하는 학원은 오히려 거르셔야 합니다. 거의 장사꾼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이제 장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이가 이만큼 했을 때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학원이 믿음직한 학원이라고 봅니다. 원장님 학원은 지점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점을 늘린다라고 하는 게 이 지역의 학생만으로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는데요. 지점을 늘리는 순간 기존 지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학원들도 물론 있는데 어디든 본사가 제일 잘 되죠. 맛집도 본사가 제일 잘 되기 때문인데 뭐 음식점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원에서 원장이 직접 보고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리고 강사를 직접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분점을 내서 운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직접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체크하시나요? 저는 선생님들의 표정을 제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표정이 어떤지, 지쳐있는지, 그리고 뭐 상처를 받진 않았는지, 그리고 이해는 잘 되는지를 좀 많이 살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은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더라도 얼마큼 배우고 가는지, 만족하는지, 그리고 편안한지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학원은 쪼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어떤 학원들은 뭐 프린트 값도 아끼고요. 잉크도 아끼고 전기세, 심지어 너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도 아끼고 그리고 히터도 잘 켜지 않는 학원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거를 아끼는 게 당장은 나한테 플러스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도 다 느끼고 학부모님들도 다 느끼거든요. 특히 청소비. 저는 청소비에도 과감히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보강이나 특강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보강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 정도 빠졌을 때는 진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보강을 받는 거를 권하는 편이지만 많이 아파서 뭐 일주일, 2주일씩 빠지는 친구한테 보강을 강요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원비 차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강을 조금 더 길게 잡아드린다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편입니다. 앞에 청소 이야기를 하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청소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청소를 해보기도 했는데 뭐 10평, 15평이면 할 수 있지만 일단 학원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먼지도 많이 쌓입니다. 특히 교실에서 창문이 있는 교실들도 많지만 없는 교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쓰레기나 그리고 먼지 이런 것들을 제때제때 닦아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아이들 호흡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전문 업체에서 일주일에 2번 대청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소독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잘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청소 비용은 좀 들어요. 한 100만 원 넘게 제가 지불을 한 달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절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비용이 부담되진 않으세요? 비용이 부담이 되죠. 비용은 부담이 되긴 하는데 당장 아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이게 조금 나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학원을 오래 다녀주고 또 만족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강사 채용에 대해서도 원칙이 확고하다고 들었어요. 네. 강사 채용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경력과 이력 그리고 학력도 너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선생님을 좀 오랫동안 이야기해보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의 기둥은 다 강사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함부로 모시지 않고, 그리고 뭐 경력이 없는 분을 저렴하게 이렇게 막 들이면서 모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인건비 부담도 크시겠어요. 네, 맞아요. 인건비도 청소비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뭐 알바몬이나 뭐 사람인 이런 데 가면은 어머님들 보시면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학원이 어떤 선생님을 뽑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지를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끼는 거라면은 절대 피해야 되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망하지 않는 학원의 조건은 뭘까요? 망하지 않는 학원의 조건은 거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거를 잘 지키는 학원인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약속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끼지 않는 거, 그리고 강사를 함부로 뽑지 않는 거, 그리고 지점을 마구마구 늘리지 않는 거, 기본에 충실한 거, 지금 있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학부모님들의 그 쎄한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학원에 딱 들어갔을 때 더럽다, 냄새 난다, 뭐 내지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 선생님의 표정이 밝지 않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지는 학원이라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